오늘은 캐나다의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인데요. 저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붉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대로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누운 채로 러브레터의 OST를 들었습니다. 빗소리에 잠을 깬 휴일, 내가 좋아하는 음악. 방 안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백일주가 나와서 혼자 방 안에 누워서 이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진짜 휴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비가 오는 흐릿한 땡스기빙 데이, 이 조용하고 축축한 아침이 저에겐 정말 행복한 휴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이자이로 라디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기준일을 첫 해에 한 10일, 15일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나요? 근데 지금 그건커녕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블로그죠. 블로그에 이제 왜 방송이 안 오나요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이유는 바쁩니다.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다 바쁘죠,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바쁜지는 조금 이따 근황 속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바빴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제가 한번 핑계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땡스기빙 데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날이고요. 이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이제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과 이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미국은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땡스기빙 데이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터키, 칠면조 고기죠. 그거를 먹어요. 칠면조 고기를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먹냐면 우리 통닭처럼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오븐에 찌는 거죠. 크기가 일반 닭의 한 4배 이상 될 거예요. 엄청납니다. 저는 터키 목뼈 구운 거 진 거 보고 꼬리인가? 그래서 꼬리인가요? 근데 목이라고. 엄청납니다. 터키 칠면조 실제로 보면 무섭게 생겼어요. 그 칠면조 고기를 먹고 고기가 되게 뻑뻑합니다. 그래서 그 찐 고기를 먹을 때 그 그래비 소스라고 우리 패스트푸드점에서 프렌치 프라이 먹을 때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거에도 종종 우리 찍어 먹는데 그런 그래비 소스는 아니면은 크랜베리 소스 이런 것 등을 같이 곁들여서 먹고요. 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호박파이도 먹습니다. 저는 칠면조 고기 먹었냐고요? 네, 어제 펀락파티라고 스펠링은 POTLUCK 일 거예요. 이게 이제 각자 음식을 조금씩 해서 나눠 먹는 건데 어제 그런 자리가 있어서 잠깐 들려서 조금 맛을 보았고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다 잘 먹으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펌킨 파이가 3.54달러였나요? 우리 돈으로 치면 요새 돈으로 한 3,000원 되겠네요. 오늘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오늘 힘내서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자유로 들을 수 있는 곳은요. 지금 현재 다음, 네이버, 유튜브에서 제이자유로 라디오나 캐나다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다음에서 제 거를 검색했을 때 항상 라디오스타 뭐 캐나다 수도 그게 뜨고 제게 안 뜨고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밀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제가 밀어내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입니다.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자유로 들어갑니다. And moons all over the place. Tonight, tonight, the world is wide and bright. Comets shooting sparks into space. The world was just a place for me to live in, no better than alright. But here you are, and what was just a word is a star tonight. 네, 지금 들으신 곡은 플라워 싱어즈의 투나잇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쵸? 플라워 싱어즈가 아니었으면 제가 방송에서 음악 선곡을 어떻게 했을지 진짜 참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아는 분이 음악을 제공해주는 덕분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제 음악만 주구장창 들었을 거예요. 제 음악 많지도 않은데 제가 만약에 음악이 딸리면 제 걸 또 틀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넘기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덕분에 알찬 음악 구성 선곡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노래도 참 좋죠? Tonight? 제가 학교를 9월 6일부터 다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가볍게 제 근황 및 어떤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일단은 2년제 컬리지고요. 배우고 있는 전공은 항공정비를 배우고 있어요. 학교 이름은 비밀입니다.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학교는 8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가는데 1시간을 잡는다고 치면 일단은 7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준비를 한 1시간 정도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6시 반 정도? 6시 제가 45분에 일어나요. 45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고요. 헐레벌떡 싸는 거죠. 예, 도시락이 말이 도시락이지 하루 날 잡아서
볶음밥을 4일치를 만든다거나 5일치를 만든다거나 그것도 시간이 여유가 안 되면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말이 샌드위치지 일단은 식빵에 잼 한번 바르고 뭐 넣었는데 치즈 넣네요. 치즈 슬라이드 치즈 있죠. 그 슬라이스드 치즈를 넣고 하나는 잼, 딸기잼이 맛있어요. 딸기잼을 넣고 하나는 땅콩 버터 그렇게 넣고 비타민은 항상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한 주는 사과, 한 주는 바나나, 또 한 주는 오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한 주는 그렇게 그런 샌드위치 점심으로 먹고 한 주는 제가 만든 볶음밥 그걸 한 점심으로 일주일 먹고 종종 그런 도시락을 2개 쌀 때도 있어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를 할 때 그냥 도시락 또 먹거든요. 그렇게 도시락을 싸고 그러니까 아침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돼요. 도시락도 밤에 살 때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갑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이곳 학교는 다른 학교랑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과는 좀 다르게 한국의 대학도 요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는 대학들은 뭐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다 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구분이 되는데 요새는 오픈하는 대학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캠퍼스라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대학교 공간이야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종합대학교 그런 4년제 대학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집이랑 물론 모여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가 대학교구나 아니구나라는 게 좀 구분이 어려운 대학교들도 있고 제가 다니고 있는 전문대학교 컬리지는 여러 지역에 학교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속한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다 옆에 있어요. 건물도 예쁘고 뷰도 좋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뷰를 보면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맑고 쨍쨍한 날, 뭐 비가 오는 날이라도 경치가 좋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배우고 있는 항공정비학과는 비행기를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과 같이 있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교식으로. 그래서 버스 2-3정거장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곳은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 있는 거죠. 다른 건물에 가면은 비행기가 있는 곳을 경납고라고 하거든요. 그 경납고가 있고 강의실도 있고 뭐 이런 그것이 제 빌딩이고 건물이고 저는 그곳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수업 듣는 느낌은 직업학교 그런 직업학교를 온 느낌이에요. 내가 다시 2년 다시 대학교를 다니는 느낌이라보다는 직업학교를 다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좀 그게 좀 아무래도 다시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설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게 없어지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나마 우리 학교 근처에는 가까운 팀홀튼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스타벅스 같이 좀 더 저렴한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인데 그게 가까워서 그나마 그거를 이용하기는 좋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건 좀 안 좋죠. 네, 일단 학교는 그렇고요. 다시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 그 학교를 갑니다. 보통 수업은 보통 한 3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래서 뭐 늦게 끝나는 날은 4시 반, 일찍 끝나는 날은 2시 반.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하죠. 외국에서는 그럼 칼같이 수업 시간을 지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거 뭐 선생님, 교수님 재량껏 하셨죠.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일찍 끝내주시는 분은 좀 일찍 끝내시고요. 아닌 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2시 반에 끝나는 날이면 2시 끝날 수도 있고요. 2시 반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과제가 거의 맨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거의 합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과제를 하면 그날이 다 가요. 다른 거 뭐 예습복습 못해요. 그냥 과제를 하고 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한식당 알바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호텔에서 일을 합니다. 호텔에서 그릇을 닦아요. 제가 디시워셔라고 하는데
시간대가 좋아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페이도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틀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주말인데 더 일찍 일어나요. 예, 그거 하고 나서 2시쯤 되면 굉장히 피지컬, 육체적인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라 힘들어서 골골대죠. 예, 그래서 토요일은 몰아서 낮잠을 자고, 예, 그리고 밤에 또 자고, 일요일은 일을 하고 나서 바로 도서관 가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저희 보통 월요일에 시험이 있거든요. 거의 매주. 예, 좀 특이하죠. 거의 매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일하고 공부하고, 월요일만 시험 보고, 시험 끝나면 한 2-3시 되는데 그때 시험 보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개인 정비를 하면 빨래, 뭐 청소 이런 거죠. 그때 하고, 그것도 빨리 해야지 늦게 하면 안 됩니다. 늦게 하면 또 늦게 자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 또 피곤해서 또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잡니다. 그게 제 일주일이에요. 누리고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학교만을 위한, 그리고 뭐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버는 그런 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닌 이후로 한 번도 뭐 늦잠을 자본 적도 없고 쉬는 날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휴일을 가지게 된 거죠. 정말 땡스 기빙 데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행인 거는 캐나다는 한 달에 한 번은 법적 공휴일이 있어요.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쉬는 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군대보다 낫죠. 어쨌든 군대보다 낫지 않습니까? 군대가 무적이에요. 모든 것을 비교하면 군대가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일단 제 일과는 그렇습니다. 제 일과가 그러니까 제가 녹음을 잘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고개가 끄덕거리시나요? 아니면은 지금도 나도 그 정도야, 나도 그래, 너 육아를 해봤어? 뭐 네가 가장이 되어봤어?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 없죠. 뭐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육아도 힘들고 가장이라는 타이틀도 힘들고, 가장이 아니어도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겠죠. 다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힘내야죠. 나는 지금 30 넘어서 그릇도 닦는데 뭐 그런 걸로 따지면 나도 뭐 별로 안 져. 나는 예전에 워홀 왔을 때도 그릇 닦아봤는데 7년 지나도 지금 똑같이 그릇 닦고 있는데 저도 뭐 그런 걸로 잘 안 져요. 고생담 뭐 이런 거 저도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평생 닦을 거 아니고 지금 뭐 조건이 맞아서 잠깐 닦는 거니까 그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뭐 극복을 못 해요. 제가 평생을 닦겠습니까? 그리고 뭐 직업에 귀천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잠깐 고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돌아갔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좀 느꼈던 점을 일반적인 학교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좀 구분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전문대 컬리지의 항공 정비가 근데 조금 같은 컬리지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 4년제 여기 이곳에 있는 대학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제가 한번 구분해 주면서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가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페리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좀 새롭죠. 이곳은 날씨만 쨍쨍함도 뭔가 달라요. 가시거리가 엄청나요.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뷰를 즐길 수 있다. 일단 클래스, 그러니까 수업. 제가 듣는 수업은 특이한 게, 저는 수업이 다 짜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정비가 비행기를 정비하고는 메인테넌스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대학교를 가면 내가 수업자고 좀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기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컬리지에 다니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친구도 그 친구도 수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모든 학과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공이 수업이 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짜여져 있고 유니버시티에 가면 뭐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과 뭐 필수 과목, 전공 과목 이런 게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수업 교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듣는 강의실은 2년 동안 같은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그거랑 똑같아요. 반이 정해지면 거기 1년 동안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2년 동안 그 강의실에 있는 거고 이제 선생님들만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들만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강의실 되게 답답한 게 창문도 없어요. 창문이라고는 이제 출입구를 열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좀 답답하죠. 저 멀리에서는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는데 저희는 구석에서 직업학교처럼 직업학교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좀 컴컴한 분위기에서 뭔가 공부를 하니까 조금 분위기는 처지기는 합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구성 비율,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1학년이 한 몇 명 될까요? 한 100명은 안 되고 50명은 넘는 것 같고 한 6, 70명 될 것 같아요. 2학년도 뭐 그 정도 있겠죠? 그 정도 년이 되고요. 인종 비율은 제가 있는 반의 기준으로 저희 반에 17명 있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저죠. 국적이 다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인이고 아마 이곳에서 낮겠죠. 다 얘기를 해보진 못했지만 뭐 얼굴 보자마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한 명 아시아로 보이는 친구가 있긴 한데 하여간에 다 캐나다인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1, 2년 뭐 일하고 왔거나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같은 전공에 저 말고 한국인이 4명 더 있는데요. 저만 이렇게 있고 3명이 같이 돼 있고 또 한 명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있어서 저는 참 어떻게 생각할까? 잘 됐다? 차라리 뭐 나 영어 쓰기 좋은 환경이다. 그럼 적응 잘 하면 되지. 뭐 한국인끼리 있어봐야 서로 의지하고 뭐 사람들 만나는데 큰 도움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드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수업도 잘 안 들리고 특히나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국에서 대학 다니면 어려운 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수업 분위기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수업 듣는다고 하면 뭔가 외국에서 학교 나왔어? 학교를 가? 막 영어를 써? 멋있네? 막 대단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영어를 잘 하지도 않는 제가 가보니까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물론 졸업을 했다면 좀 인정을 해줘야죠.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을 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수업 분위기를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수업 분위기는 일단 한국에서 비하면은 굉장히 어떤 자유스러운데 뭐가 자유스러웠냐면 질문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한 친구가 그 관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굳이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막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들을 때는 내가 100% 이해를 못해도 저 쓸데없는 얘기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지를 안 해요.
너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너 이씨 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친절히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거 뭐 그래 그래 그런 일은 좋지 않지. 뭐 그래서 그 재밌었던 일이네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런 걸 잘 받아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친구가 말하기는 어떤 수업에 1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쓸데없이 자꾸 막 말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그런데도 1시간 동안 수업 진도를 못 나가고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만큼 질문을이나 어떤 자기 의견 얘기하는 데서 굉장히 한국보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사람 몇 명만 한다거나 외래 그런 사람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시선 받을까봐 우리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인 거죠. 물론 안 좋은 점은 자꾸 쓸데없는 말 하는 때려주고 싶은데 짜증나가지고 아주 그만 좀 해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생님이 그래 이렇게 해주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수업 분위기가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메이트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떠하느냐? 캐나다 학생들의 마인드부터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한 마인드를 보자면 우리는 시험이 있으면 그 전날은 기본적으로 전날은 일단 전날 다 밤새서 공부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다 전날은 그냥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막상 시험을 볼 때에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될 거고 당연히 2번 뭐 문제는 확인하고 OMR 카드도 확인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한 문제라도 아무튼 더 맞추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은 느낌이 확실히 나요. 어떤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보고 나서 쉬운 시험이었다고 치면 얘네들은 시험이 쉬웠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좀 숨기잖아요. 쉬웠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 조용히 있고 조용히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쉬웠네 딱 이러고 점수를 보면 82점이야. 그리고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틀리고 막 2개 틀려도 쉬운데 2개 틀렸어 막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쉬워서 85점 받았으니까 좋아. 아주 좋아. 기분이 행복해. 얘네들은 이런 마인드입니다. 난 패스했어. 저희 학과는 한 70점이 패스인데 난 패스했어. 시험도 쉬웠어. 좋아. 이거 끝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도 그만큼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좀 하고 뭐 TV도 보고 할 거 한 만큼 한 2시간 하는 느낌이에요. 느낌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시험에 대해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시험도 딱 답지에 답을 쓰고 바로 나가요. 2번 하기는 없습니다. 쿨합니다. 딱 바로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얘네는 왜 점수를 좀 확인해서 한 점이라도 더 받을 생각을 안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꼼꼼함이 떨어진다. 얘네들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부족하구만 떨어지는구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좀 뭐 시험을 보는 스킬이 좀 없을 뿐이지 생활에 있어서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그만큼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더 즐겁게 학교 생활을 다녔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녔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학교를 상대적으로 더 편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다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재밌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국인은 이 시험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도 그 와중에 시험은 아무튼 좀 잘 봐요. 그 와중에 시험은 괜찮게 물론 노력하는 사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을 하면 어쨌든 그래도 따라는 가긴 간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반에 여자가 몇 명인 것인가 이게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학교 가기 전에 가장 기대가 되죠. 누가 있을 것인가 미모의 재원들이
우리 반에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일단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항공 정비다 보니까 여자들이 적습니다. 1학년 중에 여자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명쯤 될 것 같아요. 5명, 6명이요. 예. 그 중에 우리 반 17명 중에서 여자가 3명입니다. 이거 엄청난 비율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그 반에 있습니다. 한국인 3명은 저기 있지만 저는 그 반은 여자가 없어요. 우리 반은 여자가 있다. 그럼 여자 3명이 우리 반에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남자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죠. 예뻐? 예쁘냐가 묻죠. 좋습니다. 아주 아르미들, 공대의 그 아르미들이죠. 셋 다 매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말을 거의 못 붙여봤어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부끄럽고 좀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흐하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렉시라는 친구가 아주 참 귀여워요. 렉시라는 친구가 귀여운데 하루는 응급처치를 배우는데 서로 이렇게 손목에 맥박을 재보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 친구가 짝이 돼서 같이 서로 이제 손목에 맥박을 쟀는데 그 친구의 맥박보다 저의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뛰었던, 농담이고요. 그 정도는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러겠어요. 비슷하게 뛰었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인사를 좀 나눴는데요. 앞으로 좀 제가 친해져 봐서, 여기 좋은 점이 2년 동안 저희는 반도 안 바뀌고 같은 강의실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수업 과정도 좀 힘들다 보니까 반 애들끼리 친해진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아닌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친해지면, 제가 우리 렉시랑 좀 친해지면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재밌는 얘기라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캐나다 대학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아무 궁금점, 캐나다에 대한 궁금점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면 네이버 제 블로그에 오시면 캐나다 라디오 아니면 제이자유로 라디오 검색을 하셔서 블로그 오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가죠.
네, 아주 어두운 곡을 하나 선사해드렸습니다. 왜 어두운 곡이냐? 네, 제목이 다크예요. 네, 다크. 제가 어두운 곡을 만들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제목이 다크고 그 뒤로 바꾼 적이 없어요. 네, 바꾼 적이 없고 음악도 완성된 곡이 아니고 여기까지 좋다 일단은 하고 건드린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제 음악을 한번 들려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새로운 곡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자, 제이제이로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분이 아니라 캐나다인과 인터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 캐나다인이면서 사실은 타이완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캐나다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이민을 해서 한 거죠. 이민을 해서 지금은 캐나다인이 되었고 이곳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를 하면서 듣도록 하죠. 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i Leo. Hello. Alright, how are you today? Good, good. Good. So today we are gonna start interview about yourself. Okay. Before we start, like, can you introduce yourself just briefly? Yeah, sure. Yeah. I'm from Taiwan, and I've been in Canada for 9 years. Almost 10. Almost 10 years. And I lived in England before. I lived there for 1.5 years. And I do graphic design. I'm a visual artist. Yeah, I like small city by the sea. That's why I choose Halifax. And your name is Leo, right? Because still, for listener, they don't know your name yet. Yes, Yes. my name is Leo. Yeah, okay. 이 친구 레오는 한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됐고요. 타이완에서 살았었고 1년 반 동안 잉글랜드에서 있다가 지금의 헬리팩스로 한 9년 전, 8년 전쯤에 헬리팩스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바다가 좋아서 헬리팩스에 살게 됐다고 하는데 So what did you do in England? You learned I studied my master's in fine art. master degree. In English, Yes. I took English course there. So before you, like after you finished the school in Thailand, In Taiwan, Taiwan. sorry. Yes. Yeah. So I worked for a couple of years in England. in Taiwan. In and Taiwan, then I thought, I'd like to take a master's, and I had a very good impression in Europe, so I chose England. Okay. And why did you come to Canada after England? You could stay in England. Theoretically, you can, but it's actually very difficult to stay in England for good. Oh. Because you can stay for a couple of years, maybe work, and then you can try to apply for the permanent residency. But really, you have to stay up to 10 years, and the competition is very high. Okay. All right. So I went back to Taiwan, and I thought, maybe I can come to Canada. alright. So, alright. 리오가 원래 잉글랜드에 있었을 때는 마스터 디그리 이제 석사 과정을 밟았다가 왜 한국이 아니죠. 왜 캐나다에 왔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잉글랜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남기가 굉장히 이제 경쟁도 있고 해서 어렵대요. 그래서 어려워서 아무래도 뭐 직업 잡는 게 어려운 거죠. 직업 잡는 게 어려워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캐나다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캐나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ike, is there any particular moment that make you decide to come here? No, not really. I think I just thought Canada might be similar to England, and I also decided not to stay in Taiwan for the rest of my life. So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step just come to Canada first. Yeah, I didn't think a lot, but people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it. Right. 제가 레오한테 왜 그러면은 캐나다에 오게 된 어떤 계기나 특별한 순간 그런 과정이 있었냐 물어봤는데 특별히 있지는 않고 잉글랜드와 비슷한 분위기면서 타이완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밖에서 나가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본인은 해외에서 사는 게 더 본인한테 맞는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you like to stay in the like abroad, not your country, because of your personality. That's your characteristic. I think so. Yeah. I feel more freedom here Right. Yeah. Compared to Asia culture. in general. Yeah, right. In general. Yeah,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를 원하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기를 원하죠. 뭐 저도 좀 그런 이유에서 나와 있는데 레오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지금 캐나다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첫 인생에 대해서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How was the first impression of Canada? Do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y about that? Yeah, I remember when I first came to Canada in Toronto. I left the airport and I thought everything is so big. Yes. I saw the house, I saw the people. I thought, But it wasn't your first country. no. when you were- I've been to many countries in Europe, but Yes. they are not as big as here. Ah, okay. Yes. Yeah. Right. And Yeah. the food, the hamburger are big, everything is big. And then the first winter I thought it's really cold. Okay. For me, I found it's very different. But Toronto is just big. Like it doesn't have any like specific culture or No, like not really. like yeah, just I don't think so. I think just it's big city, but not fun. Just yeah. Toronto. I guess we don't know where to. So it's kind of disappointing, or it was. Or, Yes, a little bit, Little bit, because I yes. compared to London, England, for Right, example. right. I found England is more interesting. It has history. Yes, Yeah, and you want yeah. to, you feel the diversity there. And, Right. But Toronto is very much just a big city. Just big city. Concrete building, Oh yeah. And it's very American Oh as yeah. well. You feel like it's like anyway. But I didn't stay there. I think Halifax is better than Toronto. So you came to Halifax right after Toronto. How long time did you stay? No, I stayed in Toronto for 2 months. Oh, 2 And I months. traveled for 7 cities, Oh. and Okay. Halifax is one of them. So when I first came to Canada, I came to Halifax directly. 레오가 캐나다에 처음 왔었을 때 받았던 첫 인상은 모든 게 이제 컸다, 규모가 컸다. 유럽에도 있었지만 유럽은 사실 골목들도 작고 그런데 토론토는 진짜 큰 시티니까 그게 좀 놀랐고 햄버거도 컸고. 근데 단지 토론토는 좀 뭔가 느낌이 그냥 큰 도시, 특별할 게 없고 그냥 진짜 큰 도시일 뿐이었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저도 느꼈지만 그런 게 강하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겨울, 타이완은 아무래도 여름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이 정말로 추웠고, 그래서 다른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살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러 곳을 돌게 되는데, 그래서 헬리팩스를 알게 됐고 토론토에서는 2달간만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가기 전에 우리는 잠깐 음악을 들으면서 쉬었다 갈게요.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하지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초콜릿색 물감으로 빗방울 그려진 그 가로등 불안에 보라색 물감으로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마치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하지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 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지금 들으신 곡은 플라워 싱어즈, 우리들의 플라워 싱어즈의 지난날, 비오는 날의 수채화, 보랏빛 향기 이렇게 연속으로 세 곡을 메들리로 들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아마추어 음악인 분들, 무명 음악인 분들 저한테 음악을 보내주시면 제가 돈은 못 드려도 틀어는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인터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지금 캐나다에 한 10년째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어로 이걸 보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동식 통역사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so do you think what is the hard things to settle down in Canada? In the beginning, I found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a real job.
Okay, A yeah. regular job is fine. I mean, but I came to a small city. I guess some people probably don't have those problems if they just move to a big city. But in general, I think it's very different. You know, when you go to interview, you have a different mindset. You think differently, and you are now confident with your English somehow. So yeah, those would be the difficulty. But now it's a girlfriend hunting. Okay. Yeah, it is. I know. Yeah. Yeah, we are suffering for. You did. I was. You don't have that problem. Okay.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But I have a question that when you came here for the first time, Yes. what was your visa? Student. No, I got a PR, PR. permanent residency. Ah, really? Yeah, I got. Well, theoretically, I was a Canadian before I came to Canada, but I have to wait until the time I can apply for citizenship. 오케이, alright. 레오는 캐나다에 왔었을 때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근데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가장 정착하기 힘든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잡이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직업을 찾는 게. 왜냐면은 직업이란 게 사실 우리가 흔히 알바 같은 개념의 직업은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노력하면 다 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착하면서 살려면은 뭔가 그 이상의 것들, 알바 이상의 것들, 정규적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건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힘든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잡 찾기가 가장 힘들었다. 왜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도 힘들고, 그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 잡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레오는 어쨌든 좋은 직업을 구해서 지금은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서 현재는 우스갯말로 여자친구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를 농담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웃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꿈은 예술인이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밀착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n artist, it's also hard to do your own art. So Yeah, it's a good question. Yes. But it's very different from the regular way people looking for a job. yes. Doesn't matter, if you as a musician or an No, artist. no, don't tell me I'm a musician. Don't tell me I'm a musician. I'm not that level yet. So No, I mean, if you think you are an artist, then you are not really looking for a job. okay, yeah, You are yes, create your own job. yes, But as a commercial designer, you are looking for a job. alright. 레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을 구하고 레귤러 잡을 구한 다음에 일반적인 잡을 구한 다음에 계속 예술일은 본인의 직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그 방향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 자꾸 이제 뮤지션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는 아직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좀 놀라셨나요? 영어 인터뷰에 놀라셨는지 저의 아주 완벽한 영어에 저희 부족한 영어에 놀라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오와의 인터뷰는 제 학교 생활과 같이 다음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사정상 너무 길어지면 저희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혼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스피너저의 안부는 이번 회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자이로를 들을 수 있는 곳은요,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제이자이로 라디오나 캐나다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블로그에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인데요. 좋은 10월 보내시고 조만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발전해서 만나요.